아내의 친구들과 함께 장가게 여행을 떠나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서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를 마치고 249번 게이트에서 중국 장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0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내 기내식이 제공되었고 웨이하이와 진안, 우한을 차례로 거쳐 드디어 오전 11시 30분 장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에서 현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이제 장가게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여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준비합니다. 장가게까지 버스로 이동 중 점심 식사를 위해 도착한 서오루 식당은 그 웅장함이 마치 궁전이나 성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오루의 음식은 훈한 요리 특유의 강렬한 매운맛과 개운하고 감칠맛이 어우러진 풍미를 느낄 수 있었고 규모가 워낙 커서 식당을 구경하는 데만 하루가 걸릴 것 같다는 후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장사에서 출발해 장가게로 향하는 길 2시간을 달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과일과 옥수수를 사들며 중국 휴게소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고 여행의 여유로움까지 함께 즐겨봅니다. 이제 장가게에 다다른 듯합니다. 시내에 들어서자 창문이 없는 아파트들이 눈에 띄었는데 아파트가 분양될 때 내부 인테리어 없이 기본 구조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계곡물에서 빨래하는 모습을 보니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입고 숙소가 있는 무릉원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렀습니다. 웅장한 외관 덕분에 처음 보면 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한식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삼겹살, 불고기, 샤브샤브까지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3박 4일 동안 머물 장가게 하얏트 호텔입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쇼관람을 위해 장가게 로맨스파크에 위치한 대형 공연장으로 이동합니다. 공연장의 규모는 최대 4,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초대형 극장으로 첨단 음향과 조명, 영상기술 등을 활용하여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예측 불가능한 효과를 선보여줍니다. 공연장까지는 주변 상가를 지나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공연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라 그런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마치 영화관에 입장하듯 지정된 좌석에 앉아 공연을 관람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천고정 가무극은 소수민족의 문화와 장가계의 신비로운 자연을 한편의 대서사시처럼 담아냅니다. 첨단 특수효과와 생생한 연출이 더해져 관객은 마치 신비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온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这里的山水因它们而变得多彩。你看，来自韩国的少女为我们带来了动人的情歌《阿里郎》。 우리 강물
장가계 여행 2일 차입니다. 호텔 뷔페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버스로 황석채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황석채의 풍광에 매료되어서 그림을 그렸다는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5관 중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가계 여행의 핵심은 사실 원가계와 황석채 두 곳이라고 합니다. 여권 검사와 안면 인식 확인을 거쳐 공원에 입장하게 됩니다. 산림공원 초입에 들어서면 장가계의 경관을 찬미하는 글귀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한 줄 한 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담아내며 방문객을 환영하듯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서해안 지대로 곳곳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샘은 끊임없이 흐르며 이 땅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황석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긴 뒤 갈림길에서 왼쪽 길을 따라 황석채로 오르기 위해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향합니다. 케이블카 탑승장까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합니다. 이동 시간은 약 3분. 짧지만 설레는 여정 속에서 곧 황석채를 향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황석채 정상에 오릅니다. 웅장한 풍경 속에서 육기각과 적성대를 차례로 거쳐 다시 내려오는 여정으로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길 위에서 특별한 경험이 이어집니다. 정말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니 대단하다. 엄청 빠르네. 오, 찌가. 아우 무서워. 여기 봐. 여기 올라가니까 무서워. 여기 너무 멋있어. 이렇게 무서울 것 같아. 오 무서워. 괜찮아. 우리 다 같이 있잖아. 와 여기 진짜. 와. 이럴 때 공포감이 있어. 여기. 세상에. 앞을 보시오. 귀가 멍멍해요. 이거 돌 사이에 나무들 좀 봐. 너무 이쁘지 않아? 산소화에 나오는 이 뿌리를 어떻게 내는 거야? 진짜 저기 봐. 이 돌 사이에 이 나무들 좀 봐. 어떻게 뿌리? 어디가 끝이야?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야, 여기 저 뒤 봐봐, 뒤. 야 여기 밑에 봐 밑에 미시. 아래를 봐야 돼. 한번에 떠 있는 것 같아 지금. 우와. 어머나. 이거 완전히 또 여기 너무 천천히 가네. 야 이럴 수가. 너무하다 너무. 와다 왔다. 황석채에 쭉쭉 솟아오른 기암괴석과 장대한 경관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합니다. 언니 너무 무섭지? 정부에서 역으로 하는 겁니다. 네, 10시까지 자유시간. 이제 내려가다 보면 혹시 원숭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 황석채 꼭대기 해발 1300m에 자리한 육기각은 전망대 역할을 하며 사방의 장대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산과 물, 돌과 구름, 숲과 동물 6가지가 모두 기이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처럼 이곳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성림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보기 위해 육기각에서 발걸음을 옮겨 전망대로 내려갑니다. 먼저 5손가락을 닮아 붙여진 오지봉과 함께 기암괴석이 빚어낸 장대한 풍경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며 새로운 감동이 펼쳐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온대 여기. 뭐야? 쭉 가면 돼. 아니야 쭉 가면 돼. 너무 시원해.
어쩔 수가 없어. 어우. 그렇지. 하나 찍어줄게. 여러분들 다 오세요. 우리 같이 찍자. 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다시 육기각에 올라 성림의 장대한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며 이제 별을 딸 수 있다는 이름의 적성대로 향합니다. 이윽고 도착한 적성대는 생각보다 비좁았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제 황석채를 오르지 않고는 장가계에 왔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펼쳐진 절경을 뒤로하고 내려갑니다. 황석채를 내려와 갈림길에서 금편계곡으로 향합니다.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해 단풍이 들지 않는다는 이곳은 기암괴석의 봄무리와 울창한 숲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7.5km의 계곡 산책로입니다. 하지만 일정상 우리는 그중 30여 분만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됐어. 언니도 가지. 뒤에서. 자기야 됐어? 계속. 더. 떨어질 때까지. 계속. 오자 정심. 이 1차 오전 일정은 황석채와 금편계곡을 둘러보며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현지식 점심을 즐깁니다. 이어지는 오후 일정은 무릉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천자산 상부로 올라 하령공원과 어필봉을 조망합니다. 그리고 공중공원과 원가계를 거쳐 장대한 백룡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무릉원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거쳐 입장합니다. 이어 셔틀버스를 타고 수호시 호수를 돌아 약 15분 만에 천자산에 도착합니다. 매표소를 지나 케이블카 탑승장까지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천자산 케이블카는 길이 약 2084m, 고도차 약 692m의 장엄한 산세를 가로지르며 올라갑니다. 너무 이쁘다. 예쁘다. 자기야 여기 또 뭐 나올 것 같아. 도사 나올 것 같아. 도사.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여기는 막 잔잔하게 막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저 바위에 어떻게 나무들이 저렇게 자라냐고. 여기 저기 뭐야 그 돌 위에 큰 나무가 있어. 버섯 같으네. 진짜 신기해. 저 어떻게 밑에 뿌리를 먹었어. 쟤도 높은 건데 얘는 얼마나 높은 건데. 제 위에서 맨날 비웃을 거 아니야. 야 니네 내 밑에 있다. 얘네 봐 얘네. 이거 봐봐 옆에 바로. 자기야. 등산 코스 맞겠어. 오우, 시원해. 시원해. 진짜 멋있다. 이 자연바람 너무 시원해. 기가 막혀. 환장하겠다.
올라가면 찍지. 여기다가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긴다 그냥 천문산, 천자산, 천문동 뭐. 이제 빨라지네.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즐기면서 가라고 천천히 가나 봐. 그냥 보라고. 빨리. 10여 분 만에 천자산 케이블카 3부에 도착합니다. 이어 셔틀버스를 타고 하룡공원에 내려 걸어서 어필봉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시야에 들어온 어필봉.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황제가 쓰던 붓이 보물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4억 년 전 바다였던 이곳이 솟아올라 육지가 되면서 기암괴석들이 장엄한 장관을 이뤄 오늘날의 어필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서보세요. 네, 모여주시고. 식당가를 지나 공중정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합니다. 10여 분 후 우리는 공중정원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이어 공중정원까지 데려다줄 미니 전기차 탑승장으로 올라갑니다. 창문과 문이 없는 9인승 전기차에 몸을 싣고 공중정원까지는 약 13분간 이동합니다. 차 안에서는 한국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오고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바람을 맞으며 스릴 있게 달려갑니다. 차 밖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절벽은 가히 현실을 넘어선 듯한 풍경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곳이 신선이 살 법한 공중정원이랍니다. 천자산 상부의 자리에 있는 공중정원은 기암괴석과 절벽 사이에 형성된 작은 평지에 전통 농경지와 마을 풍경을 재현해 놓아 산 정상에 정원이 있는 듯한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중정원에서 버스로 이동하여 양가계를 지나 드디어 원가계의 걸작 천하제일교에 도착했습니다.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빚어낸 이 천하제일교는 장가계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다리 아래로 펼쳐지는 아찔한 절벽은 보는 이의 숨을 멎게 합니다. 원각의 탐방길에서 만난 천년방생지. 옛날부터 이곳에서는 물고기나 작은 생물을 풀어주며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원각의 또 다른 걸작. 건곤주와 미온대에 도착했습니다. 하늘로 곧게 솟은 건곤주는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곳으로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어지는 미온대에서는 혼을 잃을 만큼 아름다운 장가계의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석공림 석공은 장가계 원가계에서 가장 장엄한 풍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돌기둥숲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수많은 석공들이 빽빽하게 솟아올라 마치 거대한 바위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가계의 절경을 즐긴 뒤 길렵 원숭이들을 보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인 백룡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수직 높이 335m, 1초에 3m씩 하강하는 기네스 기록을 가진 이 엘리베이터는 투명 유리를 통해 장가계의 웅장한 절벽을 감상하며 내려갈 수 있습니다.
仅需1分28秒。 엘리베이터를 내려 터널을 지나면 광장이 나오고 이곳에서 백룡 엘리베이터의 거대한 유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원가계의 절경을 즐긴 후 셔틀버스를 타고 무릉원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즐기며 장각의 2일차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장각의 여행 3일차. 우리는 천문산으로 향하기 전 군성사석화 박물관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유명 화가 이군성의 작품을 전시한 곳입니다. 장가계의 돌과 모래, 나무 껍질 같은 자연재료로 만든 독특한 그림, 사석화가 가득합니다. 1층에서는 작품 설명과 감상을 통해 예술의 깊이를 느낄 수 있고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어제 갔던데. 분성사석화 관람을 마치고 장각의 시내로 들어와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소고기 만두 전골입니다. 점심 식사를 끝내면 이어서 천문산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이동해 천문산에 오르는 일정이 이어집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하면 먼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케이블카는 8명씩 탑승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띕니다. 천문산 코스는 케이블카로 상부에 올라 유리잔도, 귀곡잔도, 천문산사, 동쪽잔도를 돌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천문동과 상천제를 거쳐 하산하게 됩니다. 케이블카 승강장은 장각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출발 직후 케이블카는 시내 건물 지붕 위를 지나 천문산 정상까지 연결됩니다. 빤스도 있네. 아니, 빤스랑 브라자. 동네 봐봐, 세상에 엄청 많이 늘었네. 날씨 좋으니까 가봐봐, 밑에. 남의 가족집을 다 보는 거야. 우리가 저 산을 가는 거야? 시내 중심부를 벗어나자 오른쪽으로 장각의 공항이 눈에 들어오고 이어서 천문동의 장엄한 산세가 시야에 펼쳐집니다. 겨울에는 팽팽해? 거기는 뭐 무섭겠다. 저것도 돌아. 저희한테 눈물 두 줄기 흘러내리는 것 같아. 저게 그러네요. 눈물 흐르는 거. 유유유 하는 것 같다. 천문산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총 길이 7,455m에 높이 1,279m를 약 30분 동안 오르며 협곡과 절벽 사이를 가로지르며 장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귀가 멍멍해져서 갑자기 귀가 멍멍해진 거 같지? 귀가 이렇게 상이 이렇게. 다 돌산이다, 돌산.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한다는 게 중국 사람들. 케이블카가 중간 기착점에 도착할 쯤 수천 년 동안 풍화와 침식으로 빚어진 웅장한 천문동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케이블카가 중간 기착점을 지날 때는 정차하지 않고 포물선을 그리듯 잠시 하강했다가 정상을 향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아래로는 구불구불 뱀처럼 이어진 통천대로가 펼쳐져 장관을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못 봤어.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여기서 보면 안 예쁘고 위에 올라가서 봐. 그 저기로 그런 버스가 이렇게 왔다는 거 저 언니는 밑에 길 봐요. 한번 타고 올라가. 아우 더워. 폭포가 어디 있어? 저 옆에 보여. 응. 조그만 거야. 저쪽에도 계속 여기 폭포가 왜 이렇게 뭐지? 새거 같지? 맞아, 새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로 밑에서. 아, 여기까지 차 타고 와서. 시내부터가 아니고. 네, 여기서만. 이쪽 구비구비가 오른쪽에.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인 263년경 절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남북으로 거대한 구멍이 형성되었고 이를 길조로 여긴 오나라 왕인 손유가 천문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출발한 지 약 25분 만에 케이블카는 800m를 올라 상부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상부 승강장에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서쪽 라인 유리잔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 약 3-4시간 동안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리잔도와 귀곡잔도로 향하는 길에는 인위적으로 뚫어놓은 터널 같은 동굴을 지나게 됩니다. 동굴을 빠져나오면 녹음이 우거진 길이 펼쳐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앞에 바로 유리잔도예요. 유리잔도 입구에 들어서면 유리바닥의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깔창에 달린 덧신을 신어야 합니다. 여기 저기 가서 앞으로 가서 나 사진 찍어. 유리잔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아찔함이 밀려오지만 잔도 아래로 펼쳐지는 수려한 풍경이 그 두려움을 잊게 만듭니다. 还被压了，我害怕是假的。 저 앞으로 가자. 禁止飞机基本上没怎么修的，就咱。 우리 팀 빨리 서. 이쪽. 바로 쉼터예요. 쉬는데. 아찔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천문산의 하이라이트인 유리잔도를 지나 귀곡잔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빨간 리본 있는 데가 귀곡잔도야. 이 길은 귀신들이 이승과 저승을 오갈 때 다니는 절벽길이라는 전설에서 비롯되었고 실제로 잔도를 건설할 당시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의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절벽길은 정말 인간의 도전 정신과 자연의 웅장함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사실 이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력과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설악산의 권금성 케이블카나 소백산의 절경 같은 곳들이 있지만 장가계처럼 대규모로 절벽길을 만든 사례는 드물다 보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귀곡전참은 천문산 절벽에 마치 칼로 그은 듯 깊숙하게 파인 만자 형태로 형성된 아찔한 길로 해발 1400m 이상의 고도에서 절벽을 따라 이어집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인간이 자연의 위험에 도전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어지는 길에는 야불장보라는 전설 속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곳도 지나게 되는데 중국 고대 사상가 귀곡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나, 둘, 오케이. 천문산의 현수교는 길이 약 160m로 흔들다리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걷는 내내 바람과 진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환수교를 넘어서면 쉼터가 나오고 우리 가요가 흘러나와 여행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줍니다. 쉼터를 지나면 드디어 천문산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찰은 호남성에서 가장 큰 사찰로 입구는 왼쪽, 철구는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문산사의 동선을 따라 사찰을 둘러보면 좌우측으로 종각이 각각 위치해 있고 가운데에는 천왕전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왕전을 지나 천문산사의 중심법당인 대웅보전으로 향합니다. 대웅보전은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부를 모신 공간으로 사찰의 핵심이자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천문산사를 돌아 나와 앵도만 광장에 이르고 여기서 동쪽 방향으로 향하면 드디어 천문산의 상징이자 장가계의 대표 절경인 천문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출발해가지고 한 30분 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정상. 그리고 그런 게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유리산도 체험했죠. 한 50m. 그리고 요 빨간 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서선 절반을 걸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 금방 휴식했던 사찰이에요. 그리고 여기 노란선 보이시죠? 노란선을 해서 쭉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동선이라고 보면 돼요. 동쪽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서쪽이라 보고 여기는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여기에서 우리 7번을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요 동굴입니다. 천문산 동굴. 요 동굴을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약 5분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또 5번을 타야 돼요. 5번을 타면은 천문동 광장, 이 광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동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자유시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또 이제 그리고 다시 잠깐 걸어가서 하산하는 케이블카 여기를 타는 거. 우리 이걸 타면서 올라오면서 오른쪽에 그 조금 빨간색 나는 거 봤죠? 그게가 하산하는 케이블카예요. 여기 서서 내다보는 순간에 뻥 뚫린 느낌 아니에요? 네. 와 진짜. 광활하다. 와. 여기 조금 누른색 나는 게 저 멀리 저 말 있잖아요. 누른색 나는 거 보이잖아요. 저게 밭이에요, 밭. 머리 조심요, 머리 조심. 머리 조심요. 저는 나무가 원래 이런데 무거워가지고 자체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부어는 내리는데 더우니까 내려오는 순간에 바로 조금씩 녹아버리거든요. 바로 결빙이 되고. 그 상고대가 되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남쪽으로 걷기 시작하면 천문에 이른다는 뜻을 담고 있는 남부시 천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동굴 있잖아요. 동굴 뒷면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아까 거기 조금 이따 좀 앞으로 가가지고요. 에스컬레이터 탈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요. 131m예요. 131m. 그리고 좌우로 제일 넓은 데는 60m. 130m?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간 거 아니고 세워서. 아, 그렇겠죠. 세워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우리 뒤에 팀 오니까 저걸 넘는 거야. 그래, 이걸 내가 원했었다고. 언니 그래도 모자 해줬지? 천문산 절벽 위 모커봉의 우뚝선 건물은 패러슈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수들이 하늘을 향해 뛰었던 출발점이랍니다. 천문동으로 내려가는 길은 바위를 70도 각도로 뚫어 만든 에스컬레이터로 이어지는데 무려 17번을 갈아타야만 닿을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양옆에는 천문산의 아름다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약 15분간의 여정이 지루할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천문동에 도착했습니다. 천문동은 높이 131.5m, 폭 57m, 깊이 6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이 수직 절벽에 뚫려 있고 이곳까지 오르는 999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길은 1000개라 불리며 해발 약 1300m 높이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성문으로 하늘로 오르는 듯한 신비로운 체험을 선사합니다. 저 아래로는 천문동 광장과 상천제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천문동 광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무려 12번의 에스컬레이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잠시 에스컬레이터에 걸터 앉아 쉬기도 하면서 999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천문동은 천문산 중상부에 자리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연종류굴로 대자연이 빚어낸 걸작입니다. 천여 미터 높이의 절벽 위에 걸려있어 마치 빛을 발하는 거울이 하늘에 걸린 듯 보이며 특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천궁, 궁궐을 연상케 하는 신비로움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내려다보면 천문동까지 이어지는 옛길, 통천대교가 굽이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미니버스를 타고 뱀처럼 구불구불한 길을 힘겹게 올라야 했지만 이제는 500m 정도만 걸으면 되고 나머지는 케이블카가 편히 이어줍니다. 당시에는 고된 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돌아보니 그 구불구불한 길마저도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천문산의 웅장한 절경을 뒤로 한 채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28인승의 넉넉한 공간을 가진 케이블카는 고속으로 하강해 단 5~6분 만에 하부에 닿습니다. 빠르게 내려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천문산의 풍광은 여행의 마지막을 더욱 인상 깊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케이블카 하부인 천문산 입구 광장에 도착하니 장가계의 대표 공연인 천문호선쇼 공연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문산에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목적지인 72기로에 도착했습니다. 72기로는 천문동을 모티브로 설계된 장가계의 야경 명소로 상점과 문화시설, 호텔 등이 모여 있습니다. 호텔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었지만 한 바퀴를 돌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야경을 즐기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아쉬움을 남겼고 숙소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여행 3일차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행 4일차 아침, 오늘은 보봉호수와 요리대교, 대역곡을 차례로 관람합니다. 먼저 장각의 무릉원 풍경구의 보석이라 불리는 보봉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대기 시간을 거쳐 셔틀버스에 탑승했고 약 5분 만에 호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봉호수는 해발 430m에 자리한 인공 산중호수로 최고 수심이 무려 120m에 달하고 수상안전 장비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나서 유람선은 출발합니다. 네, 요 물 색상이 H 색상을 한다 해가지고 H의 호수라고 나옵니다. 호수 주변으로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둘러싸여 있어 수면 위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여기가 이제 호수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에요. 여기가 현재 여기가 수심이 150m 됩니다. 평균 수심은 72m
했답니다. 실은 7일입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맛은 서로 이제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저거 전체로 다 보면 촛대바위, 촛대바위 밑으로 가운데 밑으로 해서 보면 사람 얼굴 보이죠? 나무꾼이라서 옷을 훔쳐갑니다. 그 구분이 풀려요. 장각에서는 옷이 없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물 속에 있다가 지금은 저렇게 석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설명이 끝났고 이제는 가이드의 호수 설명이 끝나면 토가족 개인이 먼저 선창을 하고 이어서 관광객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보봉호수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출발점에 닿으니 어느새 30분가량이 흘러 있었습니다. 출퇴근 폭포라고. 직원이 출퇴근하며 수문을 열고 닫는 기봉폭포에서는 토가족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이후 현지식으로 점심을 즐긴 뒤 다음 목적지인 대엽곡으로 이동을 합니다. 안면인식 시스템을 거쳐서 입장하고 관광명소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통로를 지나 유리 보호용 덧신을 신고 계단을 오르자 99개의 유리 패널이 이어진 총 길이 430m, 해발 300m에 위치한 유리대교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장각의 대엽곡의 시작, 드디어 유리대교에 발을 디뎠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투명한 바닥 너머로 깊은 협곡이 한눈에 들어오며 마치 허공을 걷는 듯한 짜릿함이 밀려옵니다. 확실히 높긴 높구나. 공포감이 드네. 이쪽에는 앉아도 돼요? 도와도. 앉아서 지금? 언니 우리 앉을까? 앉아. 우리 앉아봐. 그냥 앉아. 일로 와 그냥 일리 와 그냥. 앉아. 무서워? 다리 뻗어. 오, 자 V자도 하고 이제 손 들어주고. 됐어요 자. 오케이. 하나, 둘. 여기서 저장한다. 여기서 봐. 바닥. 밀시 여기 들어가 봐. 저 가운데? 응. 여기 서면 돼. 밑에 찍히게. 앉아야 나올 것 같아. 앉아? 앉는 거 안에 밑에가 보이는 거니까. 자, 됐어요. 기다려보세요. 유리바닥 아래로는 아찔한 번지점프 체험장이 있으며 왼편으로는 협곡을 가로지르는 짚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각의 대엽곡의 상징인 유리대교는 중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건축가 하임 도탄이 설계한 작품이랍니다. 싹 가면서 보니까 아찔하다. 무서워. 이거 봐. 유리대교를 건너 짚라인 탑승장으로 향하는 길에 만나는 유리전도는 덧신을 신지 않아도 되어 좀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협곡을 건너기 위해 짚라인 탑승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짚라인을 타보는 아내와 친구들은 긴장한 듯 겁먹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짚라인에 올랐습니다. 관광용이라 그런지 의자가 푹신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지만 속도가 다소 느려서 스릴은 덜했고 길이도 358m로 비교적 짧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출발 전에는 두려움이 앞섰던 아내와 친구들도 막상 공중에 몸을 맡기고 협곡을 가로질러 내려온 뒤에는 안도와 성취감이 뒤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기 미끄럼틀. 이제 미끄럼을 타고 무지개 광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 타는 거야. 자기가 그 궁뎅이 그거 그렇지 궁뎅이. 내려가서 여기 내가 앞으로 가야 돼. 어디야? 티켓 꺼내야 돼. 이쪽이야?
미끄럼을 타기 위해서는 엉덩이에 천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엉덩이. 천 커버는 미끄럼을 탈 때 마찰을 줄여주고 옷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뒤로. 이거. 이거 골반께다 해라고 생각해요. 대리석으로 된 미끄럼틀은 예상보다 잘 미끄러지지 않아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길기도 하네. 힘들. 경사가 없는 구간이 잠시 나타난 뒤 다시 두 번째 미끄럼틀이 시작됩니다. 이 구간은 제법 속도가 나지만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덥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잠시 어린 시절 미끄럼틀을 타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배 타는 것 같은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무지개를 만든다는 무지개 광장에서 협곡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석회질이 섞여 옥빛으로 빛나는 호수가 신비롭습니다. 상단 바위 틈 남방 홍거기 수로에서 흘러내리는 비룡 폭포는 사실 인공 폭포입니다. 남방 홍거기는 절벽 너머 호수에 굴을 뚫어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 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길이가 약 1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허수의 끝, 유람선 종점인 회귀 지점을 지나자 드디어 협곡 트레킹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너무 이쁘다. 어디서? 여기가 너무 깨끗해. 이쪽 깨끗해. 연자암으로 보이는 지점을 지나 일념유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는 머리 위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그 풍경을 직접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옛날 토가족이 동굴에 숨어 산적질을 했던 자리에는 적을 막기 위해 사응했다는 대포가 남아 있습니다. 모모동이라는 이름은 앞이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며 지나야 했던 데서 유래했으며 내부는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유람선 선착장이 불과 150m 앞으로 다가오면서 길었던 협곡 트레킹도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천호 상보 선착장에서 목선으로 만든 유람선을 타고 10여 분 동안 호수를 건넙니다. 절벽 아래 거꾸로 매달린 종류석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신천호 하부 선착장에 닿습니다. 대협곡 트레킹을 끝으로 장가계에서의 일정은 마무리되고 다시 장사로 이동해 다음날 귀국길에 오르며 4박 5일의 장가계 여행을 마쳤습니다.